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호구되지 않는 거절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구냐? 이런 말 혹시 들으세요? 아니면 하세요? 제대로 자기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남의 의견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이제 이용당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호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혜롭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별칭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버릇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잘 못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사실 그런 습관을 고치겠다고 딱 끊겠다고 자기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 고치지 못하고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이제 왜 거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시간도 에너지도 우리한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무한정으로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럼 뭐 고민할 거리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한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한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집중해서 써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낼 거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하는 거고,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키포인트는 그런 어떤 한정된 에너지 안에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은 하지 않아야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것들은 명확하게 거절하는 거, 이런 어떤 그런 습관, 태도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기술로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거절을 잘해서 호구에서 탈출할까? 첫 번째는 결정이에요, 결정. 어떻게 이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정말 귀찮은 일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다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거를 결정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결정인데 냉정한테 스스로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돈이랑 시간, 에너지를 왜 쓰고 있는 거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나? 스스로 물어봤을 때 아니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동료가 이제 갑자기 저희 때 와서 이제 막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 먹고 가자. 뭐 이렇게 몇 명 모여서 저녁 먹고 가자라고 얘기하면 내가 원래 친한 이제 동료고 안 그래도 너무 덥고 갈증나고 그러는데 맥주라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냥 집에 가기 싫은데 라고 생각했으면 그래 우리 텔레파시 통했나 봐. 그래 우리 저녁 먹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피곤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모임은 그룹핑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동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여봤자 이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뻔한 거죠. 남의 뒷소리하고, 뭐, 불평불만, 회사 욕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저녁 먹고 이제 흩어지는 거. 참 이제 돌아온 파김치 되는 거.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또 안 가자니 그들이 모여서 어떤 그들의 그룹핑 안에서 어떤 이제 내가 소외되고 이러는 게 또 마음에 걸려.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 데를 가서 뻔한 얘기를 듣고 뭐 대충 맞장구를 치고 그리고 뭐 짐 빠지고 참 말 같지 않은 얘기 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서 쓰러져서 자고 또 그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출근해. 이거는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이 모임을 내가 원해서 가는 건가? 해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미안해 내가 선약이 있어서 라든지 내가 오늘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내가 거절을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실망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한테 집중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가? 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결정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동료가 본가에서 양파즙을 한다고 다들 런칭한다고 막 뭐 한 5박스씩 사주자고 막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그런데 나는 5박스를 다들 사니까 나도 안 살 수가 없으니까 5박스를 이렇게 막 사고서 나중에 저희 가서 지금 너무 이상하지 않냐 김대리 뭘 본가에서 그런 거 했다고 런칭했다고 완전 강매하는 거는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뒷담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거절을 못해서 사고
돌아가서 뒷담화를 하는 경우,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양파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 돈도 없어.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선물할 거 한 상자만 살게, 인사로. 한 상자만 사고 내가 그 동료에 대해서 뒷담화 안 하는 거. 자,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후자가 더 좋은 거예요. 나이스하게 거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뒷소리 안 하는 거. 이게 나의 인격이지, 뭐 이렇게 질질 끌려서 뭐 그야말로 호구되는 거죠. 5상자 사고 돌아가고 욕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나를 좀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난 절대로 뒤에서 나가 얘기 안 하고 내가 결정할 때 이게 내가 해야 될 결정인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결정이 어디까지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의 단호함, 용기 이런 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결정을 돕는 첫 번째 팁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상황에 내 기분을 상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누가 전화해서 막 만나자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의 어떤 그 약속, 만남에 나의 기분은 어떤지 상상을 해서, 그게 내가 너무 막 괜히 간다, 귀찮다, 너무 쓸데없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 사람 성격을 아니까. 그렇다고 그 기분을 상상해서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어쩔 수 없이 막 수락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겪을 어떤 그런 막 귀찮음, 짜증 이런 거까지 다 수락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스스로를 위해서 거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이스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첫 번째가 이제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배 남편이 거절 못하는 것 때문에 제 후배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둘이 살아요. 이제 애도 없어 둘이 사는데 남편이 그게 밤에 무슨 치킨, 뭐 먹태 이런 걸 싸가지고 들어온대요. 그 먹다 남은 거를. 그래갖고 아니 집에 뭐 누가 먹을 사람이 있다고 이런 걸 싸들고 들어오냐. 그러면 그걸 뭐지 많이 남았는데 그거 이제 먹을 사람 없다고 김대리가 이거 다 포장해서 갖고 가서 이제 먹어라 아까우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해서 막 그런 걸 또 죄다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을 누가 이제 막 들어달라고 하면 지인이 그걸 또 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미 들어놓은 보험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계속 그게 말이죠.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나서 계속 전화를 피하고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져요. 처음부터 내가 보험 들은 게 많아서 어려울 것 같다. 못 들어주겠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면 될 일을 계속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거절 못해서 그렇게 다니면 반드시 그 사람은 기대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깨지니까 처음부터 거절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한 나이 많은 어떤 이제 선배들이 이제 독서 모임에 또 후배 남편을 이제 총무를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젊은 후배가 있어야 뭐 이것저것 굳은 일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또 거절을 못해서 그걸 또 이제 거절 못해서 네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회사 일이 바쁘니까 독서 모임 매번 이제 총무가 자꾸 빠지고 이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뿔난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냐. 처음부터 그렇게 회사 일이 바쁘면 못한다고 했어야지. 일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냐. 이래갖고 굉장히 욕먹었다고 또 막 괴로워하고 있더래요. 자기 머리 막 쥐어뜯으면서. 거절을 못하면 그렇게 자기도 불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또 안 좋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좋은 건데, 이제 친한 친구하고 내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친구하고 같이 연습해 보는 거, 시뮬레이션, 이런 거 대단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랑 같이 연습해 보고, 아니면 그렇게 막 누구랑 같이 하는 거 너무 창피해요. 이러면은 카메라, 이제 핸드폰 딱 켜놓고 동영상으로 찍는 거죠. 이제 하나 가정해서, 제가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 같은 거 제가 지금 어떤 보험 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제 월급에서 더 이상 어떤 그런
여윳돈이 없어서 어렵겠습니다 선배님라든지 친구야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기 훈련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하면서 너무 힘들다 거절이.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절법에 대해서 지생목록에서 찾아보시면 거절법이 자세하게 나온 거에서 그 대안 만들기가 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럼 못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안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나로서의 최선을. 그러면은 그쪽에서 굉장히 성의 있게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후배들이 이제 모임에 나와서 나한테 내가 이제 이제 회계 쪽을 계속 이제 전공도 그거를 하고 일도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런 어떤 스터디 모임에 나와서 좀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이 오셔서 그런 회계 수업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주에 한 번씩만 시간을 내서 수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후배들이 부탁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해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에너지가 내가 이제 막 딸릴 것 같은 거예요. 나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참 하기 힘들다. 내가 이제 너무 일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해서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 대신 이제 대안이에요.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 줌으로 내가 강의를 해줄게.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러면 내가 이제 집에 퇴근해서 편한 자세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그거는 가능할 거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는 후배도 훨씬 덜 서운하고 아예 서운하지 않고 고마워할 수 있겠죠. 자, 3번째 볼까요? 거절한 후에는 나한테 집중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시간이나 어떤 에너지를 나한테 집중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거절해 놓고 그렇게 그 에너지를 나한테도 집중하지 않아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회식이 싫고 너무 이제 이렇게 회식을 갔다 오면 그 다음날 하루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허약한 체질이라서.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쉬던지 아니면 운동을 하던지 내가 이제 회식도 갈 수 없는 어떤 체력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해서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나한테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도 안 해. 밤 늦게까지 회식은 안 가고 밤 늦게까지 막 영화 보고 뭐 하고 쓸데없는 거 하다가 너무 늦게 자서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헤매. 회식도 안 갔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나이스하고 지혜롭게 거절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 같은 경우 꼭 팀별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회사 문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점심 이제 팀장이랑 다 같이 이렇게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점심은 따로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점심시간에 그런데 같이 안 먹으면서 뭔가 나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쉬든지 아니면 내가 점심에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가 발전적인 성과가 있다 그러면 그 팀원들 같은 경우도 저 친구는 점심시간에 공부해. 저 친구는 점심시간에 운동해.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점심에 그냥 별거 안 하고 같이 점심도 안 먹고 이러면 결국 어디에 찍히나 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찍혀요. 사회 부적응자. 그래서 거절을 하면서도 그 에너지를 나한테 돌려서 집중해서 사용해 주는 거. 그래서 나이스하게 거절하고 나이스하게 나의 자기 개발을 해나가 점점 더 성장하는 나를 주변에 보여주는 거.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거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한테 집중하고 있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절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를 자꾸 빼자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이렇게 채우는 연습이래요. 삶을 채우는 연습. 이 말이 저는 오늘의 교재에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거절 잘 하셔서 정말 쓸데없이 호구되는 어떤 이제 호구되고 불행하고 어떤 이렇게 내 일상을 채우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정중에 거절 잘해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